트럼프는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침묵이 보여주는 자신감, 그리고 이재명의 반미 쇼는요, 외교 무능의 적나라한 증거고요. 반갑습니다. 김영일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요, 핵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이 선언으로 많은 움직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스크바를 겨누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또 미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재편하려는 패권 국가임을 더욱더 확인시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앞세워서요, 이란에 72시간 생존의 선택권을 줬습니다. 화력 집중만으로도 상대를 끝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전례 없이 만나겠다. 아무 이유 없이 널 만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 내 이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바들바들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잘 언급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중국 시진핑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세계 패권 전략은 이미 중국을 옥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0분의 1만 있어도 너네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핵 능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중국 얘네들 우리 25년 뒤에 저 뒤에 있어 라고 확인을 시킨 겁니다. 사실 좀 무섭긴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맘만 먹으면 세상을 그냥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막 구설치고 있습니다. 임기 말 시점에 이시베 같은 외국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뭐 SOS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앞에서 인정은 받고 싶어가지고 오벌룸이 황금빛이고 피스메이크가 어떻고 저떻고 3,500억 달러 투자도 제안하고 인간 비대가 돼가지고 난리를 부렸는데요. 내수용 정치로 돌아오니까 그거는 또 안 먹히니까 어떻게 개딸용으로 정치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미 선동하면서 친중, 친북, 러시아 똥꼬, 그러니까 그들의 이너서클에 들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덤비고 있죠. 이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보면요, 뭐 정치 철학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겁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인 겁니다. 좌파들의 사고가 짧아서요, 미국의 본질을 읽지 못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보는 트럼프의 외교 전략과 중국을 직접 겨누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이재명의 외교 전략 실종 때문에 대한민국이 처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영윤TV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 프로그램에 한국 정치 유튜브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추석 기간에 구글 본사와 2차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의 억압의 부당함을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보수 우파들도 함께 활성화 시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트럼프가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부여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제공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러시아 본토까지 직접 겨냥하겠다라는 선언이죠. 미국이 다시요, 군사적 우위를 무기로 삼겠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거 제껴버리겠어라는 거죠. 미국 특사 키스 켈로그는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괜찮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심장부 타격을 허용했다. 깊숙이 타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는 결코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이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기는 제공을 하지만 장거리 무기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해 오고 그냥 뭐 실탄 뭐 이런 거 뭐 탱크, 드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왔죠. 기술력 이전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제안해 온 것과는 완벽히 다른 정책 기조다라는 것에 새로운 움직임에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뭐 어떻겠습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이거 바로 경계심 드러내고 있는 거죠. 토마호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전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제공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각적인 이런 반응은 뭐냐? 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누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플랫폼은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라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넘어서 미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러시아도 한순간에 뻥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상태로 모든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낙관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푸틴은요 지금 오지게 센 척하고 있는데 트럼프라서 사실 땀 좀 흘릴 겁니다. 역사가 기록을 하는데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서 이 소련이요 미국에게 체제로, 이념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계속 싸움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고르바초프 때 완벽히 붕괴가 되고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독립국이 막 생겨나서 지금의 러시아가 된 거거든요. 러시아도 이전에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압박에 자체 해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요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 이란과의 대치에서도 전력 집중에 대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네타냐후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란에게 잔여 시간을 준 듯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실제로 생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강압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존재 포기 강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괴멸전의 으름장이 이들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6월 13일에 1호선은 사자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스텔스기, 벙커버스터 난리였습니다. 이것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 두렵죠. 72시간이 매우 두려울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맛을 본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함을 알죠.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 미국이 보낸 문서를 못 받았어 라고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곧일 겁니다. 72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이 가자 지구를 비워줘야 될 거고, 그 가자 지구는 어떻게 대통령의 평화 구상 안에 이 편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하마스는 존재 포기 강요에 수용을 하고 떠날 것으로 봅니다. 안 떠나면요 다 작살이 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정복 좌파리들이요 이같이 두들겨 맞지 않아 봐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반미하고 이렇게 대범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우파들은요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요 사과는커녕 덮어씌우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게 차이입니다. 대가리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참에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한민국 좌파리들, 민주노총 이런 것들 진짜 세게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이죠. 법도 우습게 알고 공권력도 우습게 알고, 그건 대한민국이 지금 물러 터진 거죠. 왜? 좌파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런데 미국 경찰처럼요 덤비면 바로 테이저건 쏘고 총 쏘고 잡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요 또 국민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인권 타령하는데 사람 같은 것들한테 인권이지 개돼지 같은 것한테 인권을 찾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국민들이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같은 트럼프의 생존 선택권 72시간 같은 이런 전략은요 외교 문법만으로 읽는다라고 하면 와 뭐 진짜 잔인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요, 패권 국가는 약자를 압박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강제하는 게 원래 그게 법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는 다 똑같죠. 1국가, 1국가 각각의 하나의 국가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제3국가 미국이 같냐라고요. 다릅니다. 국제사회는요, 힘하고 달러가 깡패입니다. 그런데 그 달러 찍어내는 미국, 그리고 세계 패권국 1위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반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살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란이요, 무력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트럼프가 이미 짜놓은 각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름 안 불리려고 막 빠직 숨어있는 북한까지 뭐 걸렸습니다. 뭐 당번 일어나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북한이 왜요? 이렇게 쫄았는데요. 이 트럼프가 북한에게 전제 없이 너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이런 말 안 할 거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비핵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란 깨부수고 어떻게 러시아에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 앞에서 한번 시부리봐? 이렇게 하면 북한이 잘도 시부리겠다라는 거죠. 단순한 외교 제한 아닙니다. 북한이 선뜻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이다라는 거죠. 러시아조차도 미국의 핵 압박 아래 흔들릴 수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줬는데 북한 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줄이는 거죠. 이재명은요, 이런 세계 질서가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외교의 중심에 설 역량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외교 무능으로 국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반미 행보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연대 이너서클에 들고 싶어서 꼴값을 떠는데요. 이 같은 판단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전략 논리 안에서 전혀 이해 못할 행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두드러 맞는다라는 겁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이시바를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쪽에 미국에 기대려고 SOS를 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교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죠. 정치적 인정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평소에 반일 감정 이빨 올려가지고 죽창가 외치고 표파리 지대로 해놓고서는 다급해서 이시바한테까지 손을 내민 거, 결론은 뭐냐? 그냥 삽질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반미를 택하면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아유 이뻐라 이거 우쭈쭈 챙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지들도 지금 살기 바쁩니다. 이 국가들도요, 미국한테 발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좌파식 단순한 논리로 미국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유엔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영어 영상 통편집됐고요. 자, 옆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삭제됐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국가 명가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국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번 보시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과 프레지던트가 분리되어 있고 국기도 사라졌습니다. 애매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건 오직 국내용 개딸들 뿐이죠. 그걸 알기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지금 권력을 잔인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침묵이 보여주는 자신감, 그리고 이재명의 반미 쇼는요, 외교 무능의 적나라한 증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도발하고 있는 증거죠. 이거 제대로 두드러 맞을 겁니다. 미국의 전략 앞에서 무지한 자는 고립하고 망하죠.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있는 사법부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사법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요, 스스로 일어나서 외쳐야 하는 거죠. 12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